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남부에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반가운 비가요. 비 구경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 주는 거 너무 힘듭니다. 가물어서요. 서울에는 아직이에요. 한두 방울 떨어지다가 지금 또 안 옵니다. 그래도 오늘 비 소식이 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아이는 작년에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격을 잘 몰라서 그냥 그 싸게 팔았던 그 아이인데요. 그때 수량은 많지가 않고요. 한 판 정도 되는 거였어요. 한 20여 개 그렇게 되는 거였었는데 이름은 솔라듐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꽃은 제가 보니까 정말 줄기차게 펴요. 엄청나게 줄기차게 피는데 그래도 요때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이 솔라듐 좀 보여주세요. 솔라듐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시나 봐요. 왜냐면 이게 길어요. 그리고 또 봄에 한번 또 조금 좀 팔았었죠. 아주 작은 걸 팔았어요. 이 정도 남으면은 뭐 그때 이게 뭐 하여튼 5,000원도 안 되게 팔았는데 이 정도 남으면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요. 사장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격이 그때 있었는데 사장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예뻐요. 이랬더니 뭐 그래가지고서 이게 아유 그거 가격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팔았던 그거예요. 엄청 실하죠. 제가 이렇게 엄청 실합니다. 가지치기를 댓글에 여러분께서 어디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이게 제가 여기 지금 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가지치기를 짧게 했어요. 이렇게 짧게 하니까 어때요? 꽃이 안 와요. 그다음에 또 여기도 했어요. 여기 짧게 이거 짧게 해봤어요. 제가 실험 삼아서 그랬더니 어때요? 꽃을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긴 가지 있죠. 이렇게 긴 가지에서 이렇게 새싹이 나잖아요. 거기에서 꽃이 와요. 햇순 있죠. 햇순에선 꽃이 안 와요. 얘가. 그래가지고서 이게 너무 길고 늘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묵은주에서 햇순이 올라오면 거기서 꽃이 와요. 꽃을 많이 보시려면 길게 늘어져도 묵은주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이 대가 있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묶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꽃을 맺어줘요. 여기 지금 꽃망울을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길게 늘어지는 게 요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가 되셨을까요? 길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서 잘라줘야 되겠죠. 잘라줘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잘라주는데 이쪽 면에서 지금 꽃이 하나도 없어요. 이쪽 면에 꽃이 하나도 없고 이쪽 면에만 지금 꽃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잘랐어요. 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요거 감안하셔서 잘라주시고요. 삽목은 제가 이거를 작년 가을에 잘랐어요. 11월 달쯤이요. 그런데 꽃은 겨울에도 이게 막 한두 송이씩 피었어요. 이렇게 1년 연중 개화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개화를 하거든요. 꽃은 뭐 그냥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송이씩 이렇게 계속 피었어요. 그런데 삽목이 그때 해서 그런지 삽목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삽목을 이렇게 좀 단출하게 지금 제가 잘라놨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이쪽은 다 잘라놨어요. 제가 이렇게 실험한다고 잘라놨고 이쪽은 조금 좀 이렇게 커트를 거의 끝부분만 이렇게 단정하게 잘랐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제가 장마철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되나 안 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요. 요거는 끈끈이 대나무래요. 여러분께서 이제 길에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시죠. 이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식재해 놓으면은 이렇게 많이 납니다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이제 양귀비 한창 피고 있고요. 정말 락스퍼가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색감이 여러 가지가 올해는 많이 이렇게 잘 피고 있습니다. 키가 커가지고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나중에 씨를 받으셔가지고 씨를 봄에 이렇게 파종하셔도 되고요. 또 저는 막 이렇게 이제 봄에 파종하는 게 싫어가지고 씨를 막 던져놔요. 여기저기에다 좀 넉넉하게 막 던져놔요. 뒤쪽 부분으로. 그럼 봄에 많이 자동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직파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뿌려놓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구근을 또 댓글에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마지막 구근이에요. 요거 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럴 때 있죠. 이 그 구근은 꽃 지고 나서 꽃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영양제를 많이 주셔야 돼요. 액비를. 그래야지 구근이 막 자라요. 그늘에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아무 상관없는데 구근을 키우려면 영양제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어제 수확한 저기 히아신스인데요. 히아신스가 그 영양을 주지 않았더니요. 심을 때보다 히아신스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근이 자라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개 이렇게 분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굵어야 내년에 꽃대가 잘 올라오는데 굵지가 않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튼실한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심은 것보다도 제가 수확을 못했어요. 아가들이 자라질 못하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함에 빼보니까 여기 구근은 함에 이렇게 뿌리가 한번 녹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누렇게 된 다음에 했는데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튤립도 그렇고 히아신스도 그렇고요. 그 꽃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영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튼튼한 구근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요건 후리지아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요거는 아네모네예요. 아직도 이렇게 있어가고 제가 액비를 먹이고 있어요. 구근을 키우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근을 키우고 있고요. 이거는 그 튤립 그거예요. 그거 무슨 튤립이죠? 골든베 튤립인데 요거 저번에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요것도 가끔가다 액비를 좀 먹이고 있습니다. 화분에서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궁금하신 댓글에 또 궁금하신 점은요. 하우스님 이거 뿌리를 다 구근을 다 캐야 되나요? 화분째로 보관하면 안 되나요? 이러시는데 화분째로 보관하셔도 돼요. 저도 일부는 화분째로 보관하고 있어요. 뒤에 저번에 보여드렸죠? 근데 화분째로 보관하실 때는요. 물을 주시면 안 되고 그늘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화분째로 보관하신다는 전제 조건은요. 내가 흙을 섞어서 그 구근을 심었을 때 있죠. 흙이 좋은 상태여야지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 있죠. 흙을 털지 않고 한 거는 안 돼요. 다 썩고 없어요. 나중에 구근이 없어요. 소실되고. 이런 거는 반드시 저기를 하셔야 돼요. 구근을 캐내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요것도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요. 그거예요. 그거 향기 부추예요. 잎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자, 요것도 향기 부추인데요. 요거. 잎이 하나도 없죠. 근데 물은 많이 주지 않고요. 보름에 한 번씩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요거 없습니다. 요거요. 근데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놔둔대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키우시는데 저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요. 핑크 겨방개인데요. 노란 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심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예쁘다고 막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삽목이 너무너무 잘 된답니다. 댓글에 하우스님 그거 핑크 겨방개 삽목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요. 씨 뭐 이런 거 저기 하시지 마시고 그거 한번 삽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작년에도 이렇게 그 노지에 한번 심어봤어요. 씨가 떨어져서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나고 엄마도 안 나고 씨도 안 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삽목이 잘 된다고 하니까 한번 올해는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머야 이것 좀 보세요. 기린초가 이제 꽃이 피네요. 어머 엄청 예쁘죠? 기린초는요 한번 심어 놓으면은 매해 이렇게 꽃을 올려줍니다요. 꽃도 요거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요거 기린초는요 이렇게 노지에 이렇게 심어 놓잖아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찔찍하고 이러면은 장마 때 이게 녹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마사를 많이 섞어야 돼요. 5, 60%. 그냥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있는데 5, 60%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냥 장마에도 끄뜬하게 잘 견디는데요. 집에 이제 그 화분에 심으시는 분들은 혹시
그 사서 한 화분에 하시면 50% 이상을 마사를 섞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녹아요. 장마 때요. 여름에. 요거 실잔대인데요. 이거는 실잔대가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요거 개개인의 꽃은 일찍 져요. 일찍 지는데 계속 많이 올라와요. 요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요게 꽃이 다 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꽃대가 굉장히 길게 올라와요. 이게 길게 올라오면 이거를 잘라 주시면 돼요. 잘라 주시면은 밑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요거는 끝부분부터 이렇게 꽃이 피는 요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꽃을 보시게 되면 요거 하나에 남았죠. 요거 하나에 남으면 꽃이 다 지잖아요. 그러면은 꽃이 다 지면 여기서 따라 내려가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가 간단해졌죠. 그러면은 또 꽃이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또 피어요. 이렇게 여기 다 핀다고 생각을 하시고 꽃이 다 피었어요. 그러면 또 따라 내려가셔서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밑에 아랫부분에. 그럼 키가 점점 짧아지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계속 피어요. 이렇게 성향이 요거 끝에서부터 꽃이 피어요.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끝에서부터 꽃이 피어갖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격가지에서 나온 거 있죠. 격가지에서 나온 순에서 이렇게 꽃이 맺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꽃을 계속 오래 볼 수가 있어요. 요게 끝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잖아요. 요거 졌죠. 요렇게 졌으면은 요게 졌어요. 졌으니까 따라 내려가서 여기를 잘라주세요. 여기를 잘라주면 그 다음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요게 다 이제 지잖아요. 그럼 또 따라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 꽃대를 잘라 가시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요게 단정하게 그렇게 해서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8,000원짜리를 제가 한 포트 겨울에 요렇게 가져다가 요렇게 그 분갈이를 해 놓은 건데요. 꽃 피는 이제 요게 첫 개화를 했네요. 끝에서 요렇게 맺히죠. 요렇게 끝에서 맺히니까 나중에 이제 꽃이 다 피고 나면 요 아이를 잘라버리면 또 피죠. 요 아이를 잘라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요 겨드랑이에서 나와서 피어요. 요게 살살살살 피면 요렇게 피면은요 여름 다 가도록 피어요. 오래 피어요. 개화가 굉장히 개화가 깁니다요. 작년에 장마 다 지고 이거 장마철에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봤던 아이가 이 실잔대예요. 그리고 요건 사라잔대예요. 사라잔다인데 요거는 묵둥이라 그랬는데 꽃이 굉장히 예쁘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요 뒤에 건 아직 꽃이 안 왔어요. 어려서 그런가 요거는요. 요건 아주 얼음 땡입니다. 크지도 안 하고 상태가 요렇습니다요. 요거는 묵둥이라서 이렇게 꽃이 다 폈는데 엄청 예쁘게 봤는데 씨를 받아볼까 싶어서 제가 요렇게 하고 안 잘라내고 있고요. 요거 뒤에 요거 한 포트예요. 요게 6,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거 뒤에는 저도 얼음 땡하고 이렇게 있습니다요. 그리고 토끼살이가요. 엄청 꽃대를 지금 물어주고 있어요. 이렇게요. 벌레잡이 제비꽃 데빌린데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꽃대를 잘라주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꽃대에서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뒤에도 보실래요? 이렇게 입장이. 요거 꽃대에 올리는 거 제가 요 데빌리 처음 키워봐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걸 자르려고 했더니 여기 입장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이게 이렇게 해서 번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러고 있는데 댓글에요. 하우스님 그 입장을 줄기를 꽃대를 잘라주면 엄청나게 또 꽃대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났잖아요. 이게 번식을 하는 것 같거든요. 요런 데도 막 나오고 있어요. 초록이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막 입장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무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기 한번 놔둬 보려고 합니다요. 근데 이거를 꽃대를 자르면 또 꽃대를 올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만 한번 잘라볼게요. 시름을. 자, 여기에서. 자, 요거 아깝지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라볼게요. 두 개 이렇게 잘랐어요. 자, 잘라버리고 또 요거 하나 더 잘라볼게요. 요게 참 요게 왜 이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입장이 나고 있어갖고, 입장이 나면 이게 번식이 엄청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하고 있답니다. 참 요것도 신기해서 요거 2개만 일단 잘라볼게요. 요게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하나만 한번 잘라볼게요. 나무처럼 여기에서 입장이 막 이렇게 돋아나면 이게 나무처럼 이렇게 수영이 돼서 이것도 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분갈이도 안 했어요. 꽃이 너무 예쁘게 와 있어서, 꽃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분갈이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원칙이죠.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요것도 요렇게 났잖아요. 요런 걸 잘라서 없애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가물어 가지고 제가 요거를 그 장마철에 요런 분재는 아니지만 요거 키워서 삽목을 하려고 요렇게 지금 안 따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요 수영을 생각하면 요런 건 따줘야 됩니다요. 지금 요렇게 하고 있고요. 싹소름을요, 어저께 제가 요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옮겨 봤어요. 그런데 요거 2개는 그런 대로 잘 견디는데 얘는 지금 처지네요. 이렇게 흙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흙이 쩔어 있어요. 쩔어 막 진짜 흙이 쩔어 있어 가지고 제가 요거는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려고 지금 한 포기를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참고해 주실게요. 정말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이거 싹소름 가져오셨으니까 하우스님 싹소름 기다릴게요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거 치솔송 있죠. 치솔송을 제가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 놓은 지가 올해 지금 한 1년 반, 2년은 안 됐어요. 작년, 재작년 가을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놨는데요. 꽃을 햇볕이 많이 얘가 좋아해요. 해가 없으면 꽃이 잘 안 펴요. 그리고 이 치솔성은 다른 다육이보다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행인화분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놔뒀어요. 왜냐면 행인에 걸어야 조금 좀 햇볕이 많은 곳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썬노즈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꽃이 이제 이렇게 오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토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어가지고 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꽃이 풍성하고 예쁘게 안 와요. 그래서 요런 해를 많이 요하는 요런 꽃들이 우리 집에서는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요렇게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행인에다가 걸어야 밝은 빛이 들어오면서 해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 이렇게 장소에 걸어둘 수가 있거든요. 하우스에서 이렇게 된 그런 데다 걸어둘 수가 있어서 제가 저런 거는 이제 해가 많이 요하는 관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삽목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이 화분에서 지금 3년째 이렇게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키우고 영양제만 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삽목도 하고 분갈이도 해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이제 꽃을 이제 여름에 잘 보고 가을에 해야 되겠죠. 도태되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거는 이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거 넌추럴 얼귀려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예쁜 적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이 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달려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달리죠. 요게 끼다란 거는 대추얼귤이고요. 요렇게 생긴 거는 넌추얼귤이에요. 꽃은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근데 대추얼귤, 넌추얼귤은 요게 길이가 대추처럼 생긴 건 대추얼귤, 이렇게 넌추얼귤인데 요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밝게 가을에 아주 열매 보는 재미가 있고요. 이게 입장도 단풍이 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햇볕이 한 3시간 정도는 들어와줘야지 요걸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여기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넌출은 늘어진다, 요런 뜻을 가진 우리나라 순수말이라고 합니다요. 서양 말로는 크림베리입니다. 크림베리. 자,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자수정 꽃이 요렇게 맺히고 있습니다요. 요거는 햇번님이 그때 15,000원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눔 주셨잖아요. 그때 온 건데요. 이렇게 삽목이 잘 됐어요. 아이고야, 이게 삽목이 될까 싶었는데 정말 삽목이 잘 됩니다. 저는 요게 4개가 왔는데 4개가 다 성공을 했어요. 요건 이제 저기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꽃이 피네요.
아이고 참. 제가 문의는 있거든요. 근데 문의는 있는데 그때 요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잘 와가지고 잘 크고 있답니다요. 요거는 어디에서 딸려왔어요. 이게 여기에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동말풀 있죠. 그 저기 악마의 나팔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피네요. 참 요거 이름 아시는 분 좀 적어 주십시오. 요렇게요. 입장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저기 두견알을 사 갖고 왔는데 그 화분에서 지금 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입장이 동말풀은 아니거든요. 입장이 달라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입장이 동말풀은 요렇게 생겼는데 그 입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흑진주나 요거 피로테 퍼플을 저기 하시는데요. 올 때 이렇게 오시는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옵니다요. 이렇게 오시면 이거 잘라 주시면 돼요. 가위로 자르세요. 쟤는 손으로 이렇게 자르는데요. 이거는 뭐 하루 이게 진짜 매일 피고 매일 진다고 보시면 돼요. 매일 이렇게 잘라내면 매일 또 새꽃이 핍니다요. 그리고 물 일단 저기 택배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 주시고 조금 저기 하셔서 분갈이 안 하시고 그냥 키우셔요. 분갈이 하면은 몸살 엄청 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포인트가요. 영양제를 주시지 말고 키워야지 짱짱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영양제 주시면 많이 웃자라 가지고 막 축축 이제 나중에 많이 늘어집니다요. 영양제 없이 그냥 물만 잘 주고 이렇게 키우세요. 영양제 없어도 많이 웃자라는 성격이 있어요. 요거 페추니아, 샤피니아들이 다 그렇습니다요. 자, 저는 영양제 없이 키웁니다요. 영양제 안 줘요. 자, 요렇게 키워도 엄청나게 꽃을 달아주는 아이예요. 영양제 없어도요. 자, 이렇게 진꽃은 이렇게 따주면서 키워야지 이렇게 깔끔하고 예뻐요. 매일같이 잘라줘야 돼요. 그래도 새꽃이 매일 이렇게 집니다. 이제 이렇게 오니까 이게 뭐야 막 이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정말 꽃을 많이 보여주는 아이라서 그래요. 매일 펴요. 매일 아주 그냥 막 겨울에도 막 이렇게 막 잘 자랍니다. 지금은 여름 동안에는 지금은 영양제 하지 마세요. 그냥 키우세요. 영양제 하시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얘가 축축 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요. 그냥 키우셔도 막 늘어지고요. 안에서 짱짱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키워본 결과로는 영양제 안 하고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궁금하신 점 한번 댓글에 담아 봤습니다요. 이 은배초도요. 이렇게 계속 집니다. 하루 아주 예쁘게 펴요. 자, 하루 예쁘게 피면 요렇게 뽑아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댓글에요. 하우스님 번식도 잘 되고 정말 예쁘고요. 엄청나게 번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댓글에 많이 달아주셨어요. 은배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와, 소리야도 엄청 열리죠? 이거 좀 보세요. 소리야예요. 엄청 꽃 달아주고 있어요. 정말 깜찍하고 예쁩니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데이카우스입니다.